군사학자들은 그래서 군산이나 오산, 평택 기지에 미군 병력들을 가지는 게 위험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자기 목덜 밑에 있는 칼이나 마찬가지예요. 유성 영상이나 보도를 봤을 때 일부 병력당 장비들이 재배치되고 있는 건 맞아요. 미국이 철수한 대신에 핵무기를 가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미동맹에 있는 한국이 한미동맹이 없는 핵 가진 한국보다 더 안전합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5월 23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익명 관리를 인용해서 주한미군이 4,500명이 축소한다. 지금 2만 예천 명이 있는데 거의 4분의 1이 빠져나간다는 보도를 해서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제 5월 28일 날 전혀 그런 논의를 한 적 없고, 우리가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는데 좀 가짜 뉴스를 퍼졌다, 이렇게 부정을 강하게 했어요. 다만 이제 이 4,500명의 규모가 구체적이고 장소도 이제 보도된 내용이 괌이라든가 아니면 미군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거라서 이게 좀 의심이 아직 있고,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미군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 있고, 그것은 주한미군만 병력을 줄이고 늘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미군 전체의 이동이라든가 편제 개편에는 항상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의 여지를 준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한미군 감축은 지금은 일어나지 않으나 요게 협상이라는 건 외교부문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주한미군의 역사상 역할 임무 변화에 대해서 약간 설명드리면, 한국전쟁이 끝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일어났을 때 주한미군은 우리나라 서부 지역을 방어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개성 밑에 서울에서 이제 간첩이 올라오는 걸 막는 것을 미군이 했고, 미군이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이 하는 GOP 집회에 다 들어갔어요. 이 과정에서 뭐 전투도 많이 나고 사망자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했다가, 이제 닉슨 독트린이라 해서 닉슨이 이제 중국과 좀 친해지고, 그다음에 베트남전이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카터 정부가 들어서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축소에 축소를 거듭하다가 현재는 이제 평택에 대부분의 육군 병력이 모여져 있고, 이제 전시에 기동부대로서 우리나라에 지원하는 직접적인 지상군, 그다음에 오상공군 이제 공군 전력 이런 것들이 서포트를 해주고, 전쟁이 나면 이 주둔 병력이 일단 한국군과 같이 작전 계획을 발동해서 북한에 대한 도발에 억제를 할 뿐만 아니라 미군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지원군이 오는 것을 지원해주는 서포트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 혹은 이제 일부 언론이나 시각들에서는 이게 중국 침략의 기지라고 하는데, 사실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역할로 이제 조약상으로 명문화돼 있고, 그런 것은 좀 다소 의도를 왜곡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지금 말씀드렸던 오산, 군산, 그다음 평택 기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가장 가까운 군사 기지로 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자기 목덜 밑에 있는 칼이나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1960년대 미국 근처의 그 쿠바에서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다 했을 때 그 미국이 엄청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함대가 대치해서 제3차 대전이 일어날 뻔했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본토 근처에 있는 군사기지라는 게 가진 의미, 가장 빨리 적을 타격할 수 있는, 기습 공격에 유리한 위치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위치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거꾸로 최근에 들어서 군사학자들은 그래서 군산이나 오산, 그다음에 평택 기지에 미군 병력들을 가지는 게 위험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이런 비판 여론이 있는데, 핵심은 중국이 가장 빨리 공격할 수 있는 위치도 거기이기 때문에 그쪽, 그러니까 대주한미군에 있는 그 미국 병력들이 안전에 도모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아무래도 미사일 전력을 이제 선제 타격을 할 것이라 가지고 최근에 건설되고 있는 미국이 중국 견제용 기지는 여기에 있는데 중국을 어떻게 견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호주 같은 경우에 기지를 만드는데 이게 중국 견제를 해요. 왜 그렇게 호주에 기지를 만드느냐?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사거리 밖에 있으면서도 미국군의 장거리 폭격기가 출격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 기지를 만들기 때문인데, 요런 아웃레인지 전략으로 갈 때는 주한미군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이 감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은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에 대한 위협을 하기 때문에
일부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중국과 미국이 싸우는데 우리나라가 강제로 들어가야 되고 요런 것들을 좀 한미 동맹에 대해서 다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미국이랑 더 가깝고 한국 미국과 동맹국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지, 주한미군이 배치돼서 뭐 전쟁 위협이 높아지거나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면 한국은 어느 정도 타격을 입게 될까요? 실제로 병력 감축은 없었으나 최근에 패트리어트 부대가 철수돼 가지고 이제 중동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고, 저도 위성 영상이나 보도를 봤을 때 일부 장비들이 재배치되고 있는 건 맞아요.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어막,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국에 좀 의존하기 때문에 요격 미사일 숫자가 줄어드는 거는 그만큼 북한 미사일이 요격할 수 있는 숫자가 줄어들게 돼서 취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주한미군 실제로 감축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냐, 역사를 좀 돌아보면 단순히 감축됐으니까 뭐 북한에 넘어가 이런 건 절대 안 하신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유곡 사업 혹은 예비군 창설, 여러 가지 군사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극복을 해 나갔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방력, 그다음에 방위 사업이 발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미군이 없는 자리에 메꾸기 위해서 미사일 방어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공군력 증강, 요런 것들이 아마 증강돼 시도될 것으로 보이고, 요것들이 잘 협상되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잘 해결되는 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목표이나, 다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돈벌이로 생각하고 협상과 동맹도 돈으로 바꾸고 싶다 생각할 수 있는 다소 위험한 사람인 건 사실입니다. 이 평가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미국에서 미국 전문가들이 하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말해서 주한미군과 미군의 가치를 트럼프한테 인식시키는 작업, 주한미군이 있음으로써 미국이 얼마나 이득을 얻는지 요런 설득하는 작업과 함께 한미 동맹으로서 한국이 미국의 이익에 얼마나 부입하고 있는가, 한국의 군사력 그다음에 방위 사업 능력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를 설득을 하게 된다면, 이런 주한미군 철수 우려에 대해서 직접적인 철수를 줄이는 것은 물론 철수를 하더라도 안보 공격에 메울 수 있는 역량을 더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과의 마찰음이 생기는 지금 한국은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게 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해가지고 결국 포기하지 않고 우리만의 답을 찾아왔던 이 역사를 우리 지금도 계승해야 됩니다. 한미동맹의 가치가 일단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여기에 대해서 좀 미국한테 인식을 해줘야 되고, 실제로 지금 제가 취재를 한 바로는 이제 정권이라든가 이런 정치권의 변화랑 관계없이 한미동맹의 굳건한 확고 의지가 있다, 저는 이걸 확인했고, 트럼프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하는 것은 필요하고, 경계를 어떻게 하느냐,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연계해서 트럼프를 설득해야 됩니다. 과도한 중등비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기 트럼프 때도 실제로 있었는데, 1기 트럼프 때는 이제 잘 우리나라 주한미국의 가치, 한국의 가치를 잘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미국 무기들을 좀 많이 사줬어요. 미국 무기 수입국으로서. 그래서 트럼프한테 우리가 돈이 된다, 이익도 된다, 같이 가자, 이렇게 설득했고, 트럼프 2기 방위비 협상도 비슷하게 진행될 건데, 1기 때보다 지금 2기가 좀 더 적극적인, 좋게 말하면 이제 트럼프 정부가 좀 말씀드리면 가진 거 다 내라 뭐 이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당당하지만 이제 동맹에 기반해서 트럼프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미국의 국익이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득하는 게 필요하고, 반대로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안보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천만다행히 우리는 1기 트럼프 때보다 더 진보된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K 방위 사업이죠. 다들 MRO라든가 이런 사업,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 건데, 트럼프 취임 첫날에 트럼프가 한국에 전화를 해서 조선업에 협력하고 싶다, 미국 해군을 재건하는데 항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기억날 것입니다. 이게 뭐 하나오션이나 HG 현대중공업한테 당장 무기를 사거나 배를 산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미국 조선업의 생산 능력이나 이런 걸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 해군 함대를 유지하기 위한 MRO 사업에 우리가 많이 협력을 해서 이미 성과가 나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있을수록 이득이 된다. 왜냐하면 미국 해군의 함대의 능력과 조선 능력이 강해질 수 있다, 우리가 동맹국이기 때문에. 요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으면 트럼프가 1기 때보다 좀 과격한 내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또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들은 이제 이번 기회에 미국이 철수한 대신에 핵무기를 가지자, 핵무기가 미군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핵 없고 주한미군이 있는 한미동맹이 있는 한국이 한미동맹이 없는 핵 가진 한국보다 더 안전합니다. 핵무기가 강력한 무기고 이것이 대량 살상 무기인 건 맞지만 결국엔 동맹, 그냥 국제사회에서 지원, 그다음에 전쟁 지속 능력, 협력 이런 다층적인 가치를 가진 게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우리의 주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원자력 주권 향상에 대한 협의 요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본과의 형평성을 가지거나 대신에 그걸 대가로 이제 트럼프는 또 요구를 할 것이고 우리가 그걸 들어줘야 되는 것인가 할 때 무조건 우리나라의 핵 주권을 가지고 핵무기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요런 생각보다는 정확하게 경중을 따지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 따지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 우리 원자력 주권 찾는 협상, 그다음에 미국과의 방위 협상을 연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중국 군사 잡지에서 전쟁 없이 대만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기재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도 찾아봤는데 보도 매체는 사우스 코리아 모닝 포스트 SCMP라는 홍콩 매체이고 이들이 직접적으로 보도를 한 게 아니라 함선 지식이라고 하는 중국 밀리터리 잡지 요게 최신호에 대한 그 전쟁 시나리오가 있는 걸 인용을 한 거더라고요. 요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말하기 좀 껄끄러울 때 쓰는 방식인데 그래서 왜 껄끄러운가 봤더니 이제 사우스 차리아 모닝 포스트는 다 비교적 이제 균형을 잡을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라서 좀 이런 신경을 썼다. 자기들이 한 말이 아니고 우리는 인용을 했다 이런 거라서 인용 내용을 봤어요. 결국에는 싸우지 않고 전쟁 대만을 무너뜨리는 거는 그래서 전쟁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대만을 공격을 할 때 초기 공격으로 대만의 역습이나 그 공격 의지를 꺾을 수 있으면 단 한 번의 공격으로도 대만을 굴복할 수 있다. 요런 시나리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전쟁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번에 줬을 때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나 봤을 때 대만은 북부와 남부가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남부의 가오슝, 북부의 타이페이 이렇게 공단에 이런 것도 분리되어 있는데 북부의 발전소, 교통신, 교통 인프라를 한 번에 미사일 공격 파괴를 했을 때 북부의 변전소 3개만 파괴도 수도 타이페이가 정전할 확률이 99.7%다. 왜냐하면 워낙 좁은 종시에 많은 인프라가 모여 있기 때문에 핵심 시설만 불능한 되더라도 이제 군사적 작전이 불가능하다. 예, 있고 나비 효과로 연쇄적인 대만 분기를 기도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어떤 생각을 봤는데 인프라가 붕괴되면 지휘 통제가 붕괴되고 군사력 무기가 있어도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아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겠구나. 대만이 생각하면 항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이거를 최적화하기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연의 힘도 빌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재해, 태풍이 오는 직전에 이런 걸 선택해서 이제 정전이 오도록 유도하거나 혹은 선거 등 정치적으로 이벤트가 있을 때 하면 이제 뒤숭숭하기 때문에 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사이버 공격을 통해 가지고 대만을 이제 혼란스럽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대만에서는 대만판 드라마에서 중국이 이렇게 공격을 해 가지고 대만이 마비되는 시나리오 이런 거에 대한 드라마도 있어요. 제가 드라마 전편은 못 보고 1화가 유튜브에 공개된 걸 봤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초기 공격으로 이제 대만을 마비시키고 정전되고 물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있고 대만의 그 방송국을 중국 해커들이 해킹해서 무조건 한국해라는 것을 이제 전광판이라든가 TV에다 다 틀어주는 거예요. 요런 걸로 굴복을 시키거나 아니면 전쟁에 대해서 이제 수행 의지를 꺾는 요런 것들에 대해서 대만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은 다소 혹평이고 wishful thinking이라 하죠. 좀 희망적인 사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데 왜 그러냐면 대만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나 이런 전술을 모르지가 않습니다. 모르지가 않으니까 대만에서 드라마도 나오겠죠. 똑같은 전술에 이제 제로데이라는 드라마인데 TSMC 공장을 마비시키거나 아니면 확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이게 좀 계륵이에요. 뭐가 계륵이냐면 중국은 결국 대만에 가지는 게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만 TSMC를 확보하게 되고 TSMC 공장이 미국에다가 공급을 못하게 되면 이 최신 반도체 주권과 기술력을 압승하게 되는 기술 패권을 얻게 됐기 때문에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이런 공격을 했을 때 TSMC를 남겨둬야 되는데 변전소가 끊기거나 해서 전력을 끊는 방식으로 정복을 하면 뭐 TSMC가 남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대만이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대만이 스스로 파괴를 하거나 아니면 이 변전소라든가 이 인프라가 파괴되지 않게 방어 무기를 배치할 수도 있고 실제로 TSMC 공장은 남부와 북부에 분산되어서 나눠져 있고 여기다가 M1A2T 최신형 탱크라든가 방어 장비들을 완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 사람들한테 그 정전이 되고 물이 끓어져 가지고 '아 네 우리가 너무 힘이 없는 나라니까 항복하자.'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요런 것을 기대했던 전쟁 중에 하나가 처음에 2차 이라크 전쟁이지, 부시 전 때 일어났던 그 테러의 전쟁 이거랑 그다음에 최근에 일어났던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는데, 2차 이라크 전쟁 때도 사실은 전쟁 전에 이제 전력폭탄이나 이제 정전폭탄으로 미국이 바그다드 시내를 점령을 시키고 막 돌진을 하고 이랬을 때 저항색들은 끝까지 있었고, 우크라이나는 더 심했죠. 폭격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원래 러시아군의 계획으로는 이제 젤렌스키가 뭐 이틀 3일 만에 잡히거나 항복하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웬걸 오히려 더 항전 의지가 높아지고 국민들의 싸우겠다는 의지가 높아서 지금 장기전이 됐잖아요. 대만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한 여기다가 대만도 상당한 에너지 선진국입니다. 이게 원전이 지금 없어서 건설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대체 에너지 부분에선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대체 에너지가 기상의 문제는 있지만 이런 외부 공격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강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전망을 대부분 다 중앙 집중식으로 쓰는 그 화석 연료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석에 있는 데서 큰 발전소가 있고 거기서 송전을 하는데, 이제 대체 연료나 이런 태양광 풍력으로 가면 그 지역에서의 송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노드를 없애는 게 좀 어렵거든요. 요런 것까지 있어서 이게 가능은 하고 위협은 느낄 수 있으나 실제로 실행되기는 어렵다. 요런 생각으로 가지시면 됩니다.